네, 안녕하세요. 코딩 집합소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CSV 파일이나 또는 엑셀 파일로부터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읽어드린 이 데이터를 가지고 판다스를 이용을 해서 분석을 해 볼 텐데요. 그 전에 판다스의 기초적인 내용을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판다스라고 하는 패키지는 테이블형, 그러니까 표 형식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패키지로서 주로 데이터를 분석하기 전에 데이터를 전처리하는 필요 없는 데이터를 지우거나 또는 여러 개의 데이터를 합치거나 이런 데이터를 조작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사용했었던 비주얼 소스 코드의 서울시 자치구별 CCTV 현황 주피터 노트북의 제일 아래로 이동을 해 주시고요. 우선 첫 번째로 여기다가 제목을 입력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샵을 2개 주시고 먼저 판다스 기초 익히기라고 주시고 Shift 엔터를 누르시면 여기가 파이썬이라고 하는 셀로 돼 있어서 지금 마크다운이 먹히지 않았는데 요거를 누르셔서 마크다운으로 설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Shift 엔터를 누르시면 제목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주의를 해 주시고요. 여기 오른쪽 아래가 파이썬으로 되어 있으면 파이썬 코드를 실행하는 셀이 되겠고, 오른쪽 아래가 마크다운으로 되어 있으면 마크다운 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2개의 패키지를 임포트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판다스라고 하는 패키지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numpy라고 하는 패키지 이제 2개를 임포트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임포트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할 때 전체 그 기능들이 모두 파이썬 인터프리터에 들어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들은 다 외부에서 어떤 기업이나 어떤 개인이 따로 만들어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져다가 사용을 할 때 import라고 하는 문장을 사용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뒤에 as는 모듈을 사용을 할 때 앞에 판다스라든가 numpy라든가 이런 패키지 이름을 지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간단하게 줄여서 사용하기 위한 이름으로 뒤에 as 뒤에 이렇게 짧은 이름을 하나 생성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numpy는 주로 수치 및 과학 연산에 사용되는 파이썬 패키지인데 주로 그 과학적 계산을 한다든지 또는 다차원 배열을 다룬다든지 이럴 때 사용되는 패키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Shift Enter 해가지고 실행을 해 주시고요. 그렇게 되면 판다스하고 numpy가 임포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로 알아볼 내용은 판다스의 데이터 유형이 되겠습니다. 판다스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유형은 아까 테이블 형태라고 했었죠. 테이블 형태인데 자바를 혹시 배워보셨으면 자바의 배열하고 유사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판다스의 데이터 유형은 1차원 배열 형태가 시리즈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2차원 배열 형태, 그러니까 표 형식의 데이터를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판다스의 데이터 유형 중에 시리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판다스의 데이터 유형. 다음에 아래에다가는 코드 셀을 만들어 주시고, 첫 번째는 그 판다스의 데이터 유형 중에 시리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차원 데이터 행렬, 데이터를 시리즈라고 지칭하게 됩니다. 그래서 s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pd. 시리즈를 만들기 위해서는 앞에 대문자로 s를 주시고 이제 시리즈라고 해주시면 되겠고 이 가로 안에다가 데이터를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를 넣어 주실 때는 파이썬의 리스트 형태로 데이터를 넣어서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35 그 다음에 mp.nan 이 mp.nan은 numpy에서 제공되는 숫자로서 nan은 not a number, not a number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고요. 데이터가 없을 때 주로 사용되는 그런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mp.nan 이라고 지정을 해주시고 68까지 이렇게 넣어주신 다음에 이렇게 시리즈로 값을 리스트 형태로 넣어주면 S에 시리즈가 하나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S를 출력을 해 보시면 실행을 하실 때는 Shift Enter를 눌러주시면 위에 그 단독 셀이 실행이 돼서 이렇게 데이터 결과가 표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들어간 데이터는 135 NAN 68 이렇게 들어가 있고 소수점이 붙어서 이렇게 표현이 돼서 내부적으로는 플로트 형태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숫자 형태로 이렇게 시리즈를 만들어 봤고요. 네, 다음은 데이터 유형 중에 날짜형 데이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짜형 데이터를 범위를 주어가지고 여러 개의 데이터를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변수는 date라고 하는 변수를 주시고요. 네, pd. 여러 개의 날짜형 데이터를 만들 때는 daterange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시게 되겠고요. 네, 첫 번째는 시작할 날짜를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2023년 1월 1일로 지정을 해주시고 개수는 period라고 하는 옵션에다가 개수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개라고 지정을 했고요. 그리고 데이트 변수를 한번 출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2023년 1월 1일부터 2일, 3일, 4일, 5일, 6일까지 6개의 날짜형 데이터가 생성된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시작 날짜를 지정을 해 주실 때는 이렇게 2023-0101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이 중간에 연도하고 월 사이에 마이너스를 주셔도 되고 또는 점을 주셔도 되고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날짜형 데이터를 한번 생성을 해 봤고요. 네, 그 다음에 판다스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데이터 형태가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데이터 형식이 있습니다. 네, 데이터 프레임. 네, 요거는 2차원 형태의 행렬 데이터를, 그러니까 표 형태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법이 데이터 프레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6행 4열의 임의의 난수 숫자를 생성을 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변수는 df라고 주시고 pandas 데이터 프레임. 데이터 프레임 형식의 데이터를 생성할 때는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아까 1차원 행렬 형태는 시리즈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했었죠. 네, 이번에는 2차원 행렬 형태는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게 되겠고요. 네, 여기에 2차원 형식의 데이터를 주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 2차원 행렬 형태의 데이터를 줄 때 여기서는 난수를 생성을 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난수는 numpy에 random이라고 하는 모듈을 사용을 하게 되겠고요. 랜덤이라고 하는 모듈은 여러 가지 형태의 난수 값을 생성하는 모듈이 되겠습니다. 네, 거기에 landn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게 되겠고요. landn은 가우시안 표준 정규 분포의 난수를 생성을 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네, 가우시안 정규 분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중학교나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많이 배우셨을 텐데 정규 분포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그래프에서 숫자 데이터의 분포 형식이 이런 종 모양의 분포를 가지는 데이터가 정규 분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값이 마이너스 1에서 1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2에서 2일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그 값을 기준으로 0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 오른쪽이 거의 비슷한 개수의 데이터를 랜덤으로 그러니까 난수로 생성하는 함수가 landn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6행 4열 행이 6개고 컬럼이 4개인 난수를 생성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다가는 행의 이름 또 컬럼의 이름을 지정을 해줍니다.
네, 행의 이름은 옵션이 index라고 하는 옵션이 되겠고요. 아까 행의 이름은 위에서 만든 date라고 하는 날짜 범위의 데이터가 있었죠. 그래서 index에다가는 date. 그러니까 행의 이름은 날짜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컬럼의 이름은 columns라고 하는 옵션에다가 따로 우리가 지정을 해줄 텐데요. 여기는 4개의 컬럼으로 이루어져 있죠. 네, 난수가 4개의 컬럼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임의로 A, B, C, D라고 주도록 하겠습니다. A, B, C, D 컬럼명까지 주시고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df의 내용을 한번 출력을 해 보시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값들은 아까 가우시안 정규분포 형식으로 임의의 난수 형태의 데이터가 생성이 됐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행으로 각각의 날짜, 아까 2023년 1월 1일부터 1월 6일까지가 생성된 날짜 데이터가 인덱스로 지정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컬럼은 A, B, C, D, 이건 잘못됐네요. A, B, C, D가 되는데 CC로 되어 있습니다. A, B, C, D로 생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때는 앞에는 실제 데이터를 지정을 해주시고 여기서는 randn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했고요. 그 다음에 인덱스명, 컬럼명 이렇게 지정을 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한번 생성을 해봤습니다. 네, 이 데이터 프레임의 그 각가지 속성, 그러니까 인덱스가 무엇인지, 컬럼이 어떤 것이 있는지, 값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속성들을 한번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각 컬럼의 데이터 프레임의 속성을 한번 알아보면 네, 우선 인덱스의 이름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값들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df.index라고 주시면 네, 여기에 2023년 1월 1일부터 1월 6일까지 이런 행의 이름에 해당하는 값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컬럼 이름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려면 df.columns라고 하는 명령을 주시게 되면 컬럼의 이름이 결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에 있는 값들만 어떤 값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려면 df.values라고 하는 명령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df.value는 데이터 프레임의 값들을 추출하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0.541773 -2.449893 이렇게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에서 생성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인덱스를 추출하는 방법, 컬럼을 추출하는 방법, 그 다음에 값들만 추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에는 데이터 프레임의 전체적인 개요를 알 수가 있는 함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info라고 하는 함수가 있겠습니다. info라고 하는 함수는 데이터 프레임의 개요를 알 수가 있는 함수가 되겠고요. 아까 만든 변수 df에서 info라고 주시고 Shift Enter를 실행하시게 되면 네, 여기에는 데이트 타임 인덱스로 6개 엔트리가 있다. 그래서 2023년 1월 1일부터 1월 6일까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컬럼은 4개의 컬럼으로 이루어져 있다. 네, 그리고 거기에 각 컬럼의 데이터 타입은 float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으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이렇게 요약을 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들을 보여주는 게 info라고 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데이터 프레임의 기능 중에 describe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네, describe라고 하는 함수는 데이터 프레임의 통계적인 개요를 알 수가 있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네, 어떤 의미냐 하면 네, df.describe 하시고 엔터를 주시게 되면 네, 각각의 컬럼별로 데이터 개수가 몇 개가 들어가 있는지 또 각 컬럼별 평균은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에 표준 편차, std는 표준 편차가 되겠습니다. 각 컬럼의
최소값은 어떤 값인지 여기에서 보시면 데이터 프레임에 그 최소값이 마이너스 2.44가 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최대값은 네, 0.54177이 되겠나요? 네, 그 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 디스크라이브에 보시면 최소값이 마이너스 2.44, 최대값이 0.54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각 컬럼의 값들 중에서 25%의 값은 0.11, 중간값, 그 다음에 75% 지점의 값을 이렇게 나타내는 게 15%라고 하겠습니다. 그것을 각 컬럼별로 이렇게 요약을 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네, 이 값들을 지정된 컬럼을 기준으로 정렬을 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정된 컬럼을 기준으로 정렬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면 df라고 하는 변수에서 네, sort values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네, 여기서 지정된 컬럼이라고 하는 것은 by라고 하는 옵션에다가 네, b라고 하는 컬럼을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는 뭐 A든 B든 C든 D든 컬럼을 하나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렬을 할 때 내림차순인지 오름차순인지를 지정할 수 있는 옵션이 있는데 네, ascending 이라고 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ascending은 오름차순이라는 내용이 되겠죠. 네, 반면에 반대말은 descending, 네, 내림차순이 되겠습니다. 오름차순은 작은 숫자부터 큰 숫자로 1, 2, 3, 4, 5, 6, 7, 8, 9, 10 이게 그 오름차순이 되겠고요. 내림차순은 19, 87, 65, 4, 3, 2 이렇게 이제 큰 숫자부터 거꾸로 내려오는 게 디센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어센딩이라고 하는 옵션을 true로 주게 되면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작은 값부터 큰 값으로. 그렇게 되면 B 컬럼을 기준으로 하라고 했었죠. 네, B 컬럼을 기준으로 라고 했는데 아까 df의 내용을 출력을 해서 잠시 비교를 해보면 df의 원래 내용은 뭐 0.188, 마이너스 0.47, 0.628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오름차순이라고 했으니까 가장 작은 값부터 마이너스 1.137부터 그 다음에 마이너스 0.61, 마이너스 0.47 이렇게 B의 컬럼을 기준으로 해서 네, 그 오름차순으로 정렬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때 다른 컬럼들도 B를 기준으로 정렬을 했기 때문에 네, B의 값을 기준으로 정렬을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1.137, 마이너스 1.137에 있는 같은 행의 값들이 여기에 같이 배열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B를 기준으로 정렬을 해서 각 행을 이렇게 재배치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제 sort value를 했을 때 원래의 데이터 프레임 값은 변함이 없고 그것을 정렬을 해서 결과가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렬을 한다고 해서 원래의 그 변수가 값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데이터 프레임에 있는 속성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데이터 프레임은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2차원 행렬 형태로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는데 데이터를 처리하다 보면 특정한 행의 데이터라든지 특정한 행의 컬럼의 값이라든지 이것을 추출을 해서 보고 싶은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해당 컬럼만 추출한다든지 또는 몇 개의 행을 추출을 해서 본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에서 그 데이터를 추출하는 여러 가지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에서 데이터 추출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제 오른쪽에 파이썬이라고 코드 형식의 셀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마크다운으로 바꾸시려면 escape m이라고 쳐주시게 되면 이 셀 자체가 마크다운으로 바뀌게 됩니다. 다시 Shift Enter 쳐주시게 되면 실행이 돼서 큰 제목으로 결과가 표현이 되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에서 데이터를 추출하는 방법. 우선은 어떤 정해진 컬럼의 데이터만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네, df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 변수에서 특정한 컬럼의 이름만 지정을 해주시면 여기가 지금 위에서 마크다운으로 해서 실행을 했기 때문에 이 밑에도 마크다운으로 지정이 됐는데 escape y를 치시게 되면 파이썬 코드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실행을 하게 되면 그 아래의 셀이 똑같은 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Shift Enter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A 컬럼의 내용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아까 A 컬럼의 내용들은 0.541773, 0.541773 이렇게 쭉 A 컬럼의 데이터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행들을 추출을 해서 보시려면 이 인덱스 값을 가지고 추출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서 마우스를 셀하고 셀 중간 정도에 가져가시면 여기에 플러스 코드나 마크다운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파이썬 코드를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플러스 코드를 클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간에 행을 추출을 하려면 df에 1행에서 4행까지 이렇게 추출을 할 수가 있겠고요. 요거는 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순서 번호가 되겠습니다. 순서 번호는 0부터 시작을 하게 되겠고요. 0, 1, 2, 3, 4, 5 이렇게 0부터 5까지 6개의 행이 들어가 있고요. 그 중에 0, 1, 1월 2일부터 1, 2, 3 그리고 뒤에 이제 4라고 되어 있는데 4라고 하는 순서 번호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1번 행부터 2, 3, 0, 1, 2, 3, 4 이전까지 행이 포함돼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행을 순서 번호로 추출할 때는 뒤에 있는 번호에 있는 행은 추가가 되지 않고 4 이전까지의 행만 추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개의 행이 추출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순서 번호를 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행을 추출할 때는 그 인덱스의 값들 가지고 여기에 보시면 2023년 1월 2일, 3일, 4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덱스의 값을 가지고 또 추출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코드를 눌러주시고 df에 2023년 1월 2일부터 2023년 1월 4일까지의 값을 보고 싶다. 이럴 때는 아까 순서 번호를 지정을 했을 때는 1, 2, 3 3개 행만 나왔는데 여기서는 1월 2일부터의 행부터 1월 3일, 4일까지 여기는 마지막 값에 행 이름까지 포함이 돼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부분을 잘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컬럼 이름이나 또는 인덱스를 통해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그 df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 변수를 주고 그 안에다가 직접 이제 컬럼 이름이나 행번호 또는 인덱스의 이름을 가지고 추출을 해봤는데 요거 외에 또 IROC라고 하는 기능을 사용을 해서 데이터를 추출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판다스의 ROC, IROC의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